독서 요가와 질문하는 교육 하부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 제가 유튜브 많이 올리고 있죠. 오늘은 제가 그 독서를 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이들을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고 독서 육아, 책 육아라고 하지요. 그렇게 독서로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역시 책을 읽고 저희 남편도 책을 읽는 독서 가족이에요. 제가 이렇게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7가지 7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 7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책 많이 읽으시나요? 아이들 그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읽히는 걸 굉장히 열심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책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나름 그걸 독서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아이들 독서 교육하기 전에 굉장히 독서하면 어떤 게 좋은지 많이 알아보고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이한테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효과들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독서를 하면 이해력 그리고 어휘력이 발달이 돼요. 너무 당연하겠죠. 어려서부터 아이를 옆에 두고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글을 몰라도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해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어휘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미취학 아동이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따라가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이해력과 어휘력이 좋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 영어 책을 보면 술술 익히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책을 엄마가 많이 읽어주고 많이 읽어서 어휘력과 이해력이 높은 상황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책의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아이의 어휘력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다 하면 1학년 교과서가 너무 쉬울 수밖에 없겠죠. 가서 가만히 보면 책을 많이 읽은 아이 치고 공부를 썩 못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100%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공부는 본인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중고등학교 되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더라도 공부를 뭐 이렇게 잘하진 못하겠죠. 하지만 공부를 아예 진짜 공부하고 담을 쌓지 않는 이상 공부를 못하는 케이스를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해력과 어휘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 어렵지 않게 공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의력 발달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창의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전에 창의력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었어요. 창의력이라는 건 없는 것에서 무언가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창의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거기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조금 더 불편한 게 있었다면, 조금 더 새롭게, 뭔가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옛날에 귀이개가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불빛 라이트 나오는 귀이개를 한번 만들었다고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거 뭐 그렇게 팔리겠어?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약국에 가면 그 불빛 나오는 기주비개 그게 없는 것이 없어요. 저희도 그거 쓰거든요. 굉장히 불을 비춰줘서 밝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에 새로운 것을 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창의력이에요. 그러려면 고정 딱 틀 안에서만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각의 작가들이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양한 것들을 보다 보면 창의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력 발달. 사고력이란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은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작가의 생각을 보기도 하고 그걸 읽으면서
이게 맞나? 이게 좋은 생각이네?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고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발달이 돼요. 4차 산업혁명 미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공감 능력이라고 다들 말을 하세요. 창의력과 함께. 그리고 사회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에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다고 해요.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해야지. 이런 게는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빨리 바뀌고 해서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쉽다라고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왜 공감 능력이 발달이 되냐면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만 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이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저희 그 아들, 딸이 저희 주변에 장애인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읽은 책이에요. 고정욱 작가님이 옥상 위를 부탁해라는 책입니다. 이거 제가 원래 도서관에서 빌려서 고종욱 작가님을 전 몰랐어요. 빌려서 그냥 갖다 놓았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은 너무 재밌는 책을 오늘 읽은 책이 너무 재밌었다고 저보고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꽤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휘리릭 읽어보고서 물어봤어요. 축복아 이거 어디가 그렇게 재밌었어? 그랬더니 저보고 읽어봤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대충 훑어는 봤는데 너가 얘기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다른 거는 몰라도 이쪽 부분은 꼭 읽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러고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야기예요. 고종욱 작가님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 가방 들어주는 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책 쓰신 작가님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인데 이제 이 책 역시 장애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애인으로 살아온 나의 서름을 잠시 잊고 있었어. 내가 미나 작가를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받은 거야. 저 녀석들에게 많이 배웠어. 장애인은 보통 사람들과 단지 다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 세상은 모두 같아지라고만 하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불렀어요. 축복아, 너 이 부분이 되게 감동이었단 얘기야?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 부분이랑 이 책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이 고종욱 작가님하고 잘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저희 그 페이스북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종욱 작가님이 제 거에 오셔서 이 부분을 보더니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고 책 좋아하는 아이 이렇게 해서 키워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며칠 뒤에 이제 고종욱 작가님 강연회를 오라고 하셔갖고 아이랑 같이 갔는데 이 책을 이제 구입해서 갔어요.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인도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주변에 장애인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접하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장애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거. 모두 같아지려고만 하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뭔가 차별하면 안 돼. 우리와 다른 사람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공감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와 다른 소수자들 있잖아요. 그런 소수자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을 다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5번째로 전두엽 발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두엽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두엽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뇌입니다. 동물과 다른 이유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전두엽은 그 비행장의 관제탑
아시죠? 관제탑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비행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하는 곳이에요. 그쪽에서 다 통제를 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겠죠. 뭐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두엽은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내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조금 참아야 될지, 인내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두엽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이 전두엽이 발달이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 책을 읽기보다는 동영상, 게임 이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책을 읽지 않고 그런 시각적인 거에만 노출이 되면 전두엽 발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이 그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이 많고 그 뭐 게임을 많이 해서 폭력적인 아이들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욱해서 그냥 지나갔던 사람을 때리기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두엽 발달이 덜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일반인보다 사이코패스의 그 전두엽이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발달을 시켜줘야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참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극복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놀 때는 놀고 어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두엽 발달은 책을 읽거나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놀면서 이제 이런 전두엽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에서 전두엽 발달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위로였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육아하면서 너무 나쁜 엄마 같았어요. 너무 부족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나쁜 엄마고 정말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어서 좋은 엄마가 돼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육아가 서툰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네.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는 나만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돈이 없었지만 열심히 이렇게 모으고 벌고 하니까 돈을 많이 잃었네. 이러면서 되게 위로도 받았고요. 희망도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게 한 6,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인 이제 가정주부였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너무 저는 바닥인 것 같았어요. 정말 제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정말 이렇게 제 민낯, 저희 바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다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이제 처음에는 육아서를 읽다가, 그 다음에 뭐 재테크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를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이제 독서육아, 책육아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정답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에게도. 그래, 그 아이들을 내가 독서로 잘 키우고 싶다면 나도 책을 읽으면 뭔가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뭐 갑자기 하늘로 치솟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을 읽으면 뭔가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그냥 정말 뭐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저 안에 깊은 곳에서 저 자존감은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책을 읽는데 자기계발서 읽는데 자기계발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꿈을 가져봐. 나도 했잖아. 희망을 가져봐. 실패해도 이겨내. 이런 것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게 다 똑같다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례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했는데 이런 희망을 얻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그랬던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이랬어요. 자기계발서 읽는데 되게 시니컬했어요.
너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니까 했겠지.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했을 거야. 나는 그냥 나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겠어.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계속 책을 읽었는데, 그렇다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닌데, 그 다음 단계. 계속 너도 할 수 있대요. 아,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뭔가 꿈을 가지면 나도 이뤄낼 수 있는 걸까? 아, 아니야. 내가 무슨. 나는 못해. 나처럼 그냥 평범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랬어요. 또 읽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서 또 이만큼 올라갔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이 책에 있는 사람들처럼 평범하지만 나도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걸까? 정말? 난 자신 없어. 이만큼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해냈잖아. 저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냈잖아.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 까짓 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왜 나라고 못해?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수준에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작가라는 꿈을 품게 됐었고, 정말 책을 내서 작가가 되었고,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물론 그냥 저는 그렇게 제가 무언가를 하나 완성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굉장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냈더니 강의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브루타를 알리는 강사가 되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뭐 하브루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저 책 마법의 독서유가 책으로 이제 강의를 나가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를 보고 정말 그냥 가정주부였던 사람이 뭐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이런 모습, 뭐 누구의 눈에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지만 저의 그 과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느꼈던 저로서는 굉장한 발전이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작가님처럼, 나도 강사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작가님을 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저도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성재라는 사람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살아가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는 못해, 내가 무슨,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도전했다가도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끝까지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마인드를 그 자존감이 올라가서 나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저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꿈꾸는 다락방 이야기하면서 제 좌우명이 우보천리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소걸음이라도 가면 천리를 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지만 그래도 그 천리 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꿈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할까? 이렇게. 근데 저는 책에서 그렇게 자존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의 전 없습니다. 그리고 책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의 삶도 이렇게 탄탄대로, 그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이들이 내면이 가득 차서 행복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는 이 책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많이 그런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힘, 나는 할 수 있다는 힘, 그리고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명문대를 가야지만 성공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명문대를 가고 뭐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행복과 사회적 성공과 행복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은 그런 삶을 이끌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데 하브루타는 그런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독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바로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제 내 삶을 성찰하고 생각하고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하는 교육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았던 분들이시라면 우선 엄마인 나부터 책을 읽고 책의 효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는 할 수 없어 해서 할 수 있어까지 가는 시간이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왜냐면 제가 책을 읽은 시간이 6, 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게. 근데 그 시간 안에 제가 제 삶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칙칙했대요. 좀 우울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에너지 넘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선생님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긍정 에너지가 넘치고 되게 에너지가 넘쳐서 되게 보기 좋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뭐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나아가니까 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리고 제 성공을 확신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 천리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뭐 에너지가 나쁠 이유가 없죠. 난 못해. 이런 에너지. 옛날에는 그런 에너지였다면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리고 제 남편, 제 아이들, 제 주변에 있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첫 번째, 이해력, 어휘력 발달. 두 번째, 창의력 발달. 세 번째, 사고력 발달. 네 번째, 공감 능력 발달. 사회성이 당연하게 올라가겠죠. 다섯 번째는 전두엽 발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돼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너무 또 하루 종일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책을 읽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너무 길어지면 이거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너무 길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존감도 올려주었으면 좋겠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좋게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